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혼란스러운 정보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실 혹은 거짓 답변이 궁금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은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다? 진실 혹은 거짓? 예,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제 시험관 시술도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없어졌고요. 최초의 시험관 아이는 1978년도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여성분이 2006년도에 본인이 또 남자아이를 임신해서 자연분만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서울대에서 1985년도에 첫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때 태어난 여자분이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자연임신, 딸 자연임신을 분만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 아이로 태어나신 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이미 또 건강하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시험관 아기를 통한 아이가 뭐 약하달지 기형아가 난달지 이런 건 아니니까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관 아기로 태어나는 아기는 아들일 확률이 높다? 진실 혹은 거짓? 예전에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높을 때는 네.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좀 골라서 아들을 낳고 싶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더 많이 낳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반대예요. 시험관 아기 하면 아들이 많이 낳는다는데 저는 딸 낳고 싶어요. 이런 엄마들이 네. 많은데 이거는 거짓입니다. 반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또 다른 질문 들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예비맘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시험관 아기 시술이다 보니 관련 질문도 참 많습니다. 냉동 배아 이식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했는데 1차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난소 기능 저하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서는 바로 다시 채취를 하자고 하는데요. 제 몸이 버텨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면 쉬지 않고 바로바로 채취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통 여기서 바로바로라는 표현은 시험관 시술을 하고 한 달 쉬고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쉬고 시작을 하는데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막 한 1년, 2년을 쉬었다가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있고 난소 기능이 저하된 분이 1, 2년 후에는 난소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임신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바로라는 표현대로 3번까지는 연이어서 3세판이다. 3번까지는 연이어서 시술을 하자. 그렇게 해서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난소 기능이 떨어진 분. 그렇죠. 예.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를 만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은 인공수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난임으로 고민인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인공수정을 추천하셔서 준비 중인데 시험관 아기가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입니다. 두 시술이 어떻게 다른지 둘 다 도전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두 시술이 어떻게 다른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공수정은 똑같이 과배란을 시키지만은 이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자를 채취해서 정자에서 운동성이 좋은 정자를 자궁 안에 넣어주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관보다는 훨씬 그 과정이 편하고 주사도 훨씬 덜 맞고 하기는 하는데 인공수정 성공률은 15% 정도로 보통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문제는 2차, 3차로 갈수록 그 성공률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시험관 시술은 보통 임신 성공률이 30%가 넘고 3차까지 누적 성공률을 봤을 땐 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 확률, 성공 확률은 시험관 시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먼저 한 번, 두 번 내지 하고 인공수정을 하고 시험관으로 넘어가는 게 보통은 원칙으로 하고 3회까지는 보통 안 해요. 갈수록 임신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임신이 좀 힘들 분들은 굳이 인공수정을 안 하고 시험관으로 바로 권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래도 아쉬울 수 있으니까 한 번은 해보자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은 이제 난임 부부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인공수정으로 임신되면
표현을 저 로또 됐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는 거고 안 되면은 바로 이제 시험관 시술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비용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수정은 아까 30만 원 지원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 주사 맞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인공수정은 30만 원 지원되는 거에서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본인 부담이 들면 네. 되고요. 시험관 시술은 110만 원 지원돼도 보통 150만 원, 어떤 분들은 300만 원까지도 비용이 본인 아, 추가 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인공수정이 자연 임신보다 확률이 높다? 진실? 혹은 거짓 어느 쪽인가요? 문제가 없는 부부라면 정상 임신도 잘 되고 그런 네. 부분은 인공수정이나 뭐 자연 부부관계나 차이가 없을 텐데요. 정작 운동성이 안 좋달지, 자궁 경관에 점액이 문제가 된달지, 배란에 장애가 된달지 하는 분들은 인공수정을 통해서 임신율을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공수정을 시도하셔야 되고 반대로 나팔관이 막혀가지고 나팔관이 길이 없는 경우는 인공수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선 꼭 난임 검사를 해야지 보건소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아, 네. 인공수정에 대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나팔관 조영술로 한쪽 나팔관이 부분 폐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공수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폐쇄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확률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바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기가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기존 답변에서 똑같이 나왔는데요. 네. 나팔관이 완전히 막혔다면 시험관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지만 부분 폐쇄면은 확률은 떨어지더라도 임신은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은 시험관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고 네. 그래도 인공수정은 한 번 정도 시도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 다음 질문입니다. 1년째 난임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난임이다 보니 제가 먹는 모든 것들이 다 난임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예요. 인터넷엔 카더라가 너무 많아서 정확히 금해야 할 음식, 좋은 음식이 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난임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괜히 임신에 실패하면 내가 이거 먹어서 그런가? 저거 먹어서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으실 텐데요.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서 상식선에서 좋은 음식, 그다음 금주 금연은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 할 때 거기에 대해 너무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확실히 배란 난포도 잘 안 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먹는 거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먹는 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대요. 그렇군요. 관련된 진실 혹은 거짓이 있습니다. 냉면은 착상에 좋지 않은 음식이다. 진실 혹은 거짓. 역시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예. 네. 아, 원활한 착상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주, 금연,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는 기본이고요. 여기서 운동을 하고 살을 빼셔야 돼요. 요새 과체중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하고 살을 빼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자분하고 남편하고 두 분에게 다 해당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해당하는 거고 엽산제를 미리 준비해서 드셔야 되고요. 거기다 추가로 아스피린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임신 준비기에 먹는 종합 비타민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하나씩 챙겨 먹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팩으로 돼 가지고 챙겨 먹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비싸요. 한 6만 원, 한 달치가 6만 원 정도 돼 가지고 먹는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 돈으로 약 드시고 비타민 드시고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